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반지하로 음도 가게 됐어요. 엄마는 예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 애쓰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시름에 잠겨 계시더니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일하러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꽂혀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일이 1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사춘기를 예민했던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았어요.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너무 순진해서 남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엄마도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집안을 이끌어내는 거라며 저와 동생을 뒷받침해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고요.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학원도 수학 과목만 듣고 웬만한 과목은 저 혼자 참고서를 이것저것 위주가면서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스스로 깨우쳐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서 공부하는 게 점점 소화됐어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기에 중학교 때까지는 중상이었지만 어떤 성적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눈에 띄게 올랐어요. 9학년 때부터는 정규 등수포 4등에 들면서 선생님들도 저를 명문대에 갈 학생이라며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저는 고3 때까지 성적을 잘 유지해서 상위권에 속해 사회학과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는 걸 좀 더 잘 알고 아는 게 많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제 전공을 공부하면서 도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울 생각이었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직접 팔아서 쓰고 동생 용돈도 주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하고 다녔고 자연히 학교 성적은 떨어지게 됐어요. 2학년 2학기까지 그 알바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게 세매가 전공 성적이 너무 나빠서 계속 취직이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평생 알바만 하며 살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만큼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종종 수업을 빠져나가면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에 꼬박꼬박 들어갔어요. 수업 내용도 중간에 빠진 걸 따라잡느라 애를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에 있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알바도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만 하는 걸로 대폭 줄였어요. 3학년 1학기를 힘들게 공부하고 나니 이 아끼는 것이 많이 수행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있는 힘을 다했어요. 취업박람회도 빠짐없이 가서 정보 수집도 하고 세배들한테 입사 시험 족보를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합격했어요. 일은 어렵고 야근에 밤새우는 날이 있었지만요. 많았기에 많이 힘들었지만 첫 월급을 타서 엄마한테 들었을 때 뿌듯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 신형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고마워. 어려운 형편의 공부도 잘하고 대학 때도 용돈 한 번 안 받고 혼자 다 벌어서 썼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까지 갖다 준 이 엄마는 이제 더는 바랄 게 없어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동생도 저한테 용돈 많이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을 때마다 좋아하는 엄마와 동생을 떠올렸어요. 그게 쟤를 버티게 했고 2년 후에는 대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일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야근도 밤샘도 일상이 되자 점점 삶이 지루하지더라고요. 매일 하는 것이 집에 가고 아니면 퇴근을 회사 동료들과 한잔하고 집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사는 항상 열정적이고 친절했거든요. 함께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고 강사가 알려주는 음악 이론이나 연주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유익했어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통해 새로운 취미도 즐기며
기타 연주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타를 계속 연주하면서 음악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요. 함께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은 연주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싶어서 코드도 열심히 외우고 51번 진도 나간 건 다시 설명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는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박신영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번 가르쳐드리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해오시네요. 성인 취미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재능 있으신가 봐요. 말씀드려 그냥 집에 가서 죽어라 연습만 했어요. 다시 설명 듣고 진도 안 나가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엔 거의 기타 연습만 해요. 남자친구도 만나시고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연습만 하셨어요? 겸손하시네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고 강사는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며 저한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사과할 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레슨에 갔는데 강사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셔서 초구를 잘 됐다 했어요. 저 박시형님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빠는 말에 저는 무엇에 홀린 듯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는 외모도 평범하고 누가 천원에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까지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고 1년 이상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엄마는 제가 음악학원 강사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만나고 6개월쯤 됐을 때 얘기했거든요. 전에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엄마는 네 남자친구가 음악 4분의 1로 계속 일은 한다고 하지만 청규직은요. 아닌 거잖아. 난 결혼 상대는 제대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다. 네가 참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 곧 학원 차릴 거랬지.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잖아. 음악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줏대는 있는 사람 같아라고 하자 엄마는 별 수 없다는 듯 알겠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즈음 남자도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길래 만난 지 400일이 되던 날 모르는 척하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 미리 예약을 했어요. 제 예상대로 남자는 이때다 하고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신혼아, 우리 결혼하자. 너한테 정말 잘할게 라며 14K 반지를 냈어. 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 이 레슨 하면서 돈을 많이 호스트레하지 않을까요? 못 버는 걸 알았으니까 요 자위는 굿. 양쪽 집에 결혼 소식을 알리고 준비해 들어갔어요. 남자도 자회집처럼 아버지가 안 계셨고 남자 어머니는 결혼 당사자들하고 어머니들만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좀 깐깐해 보이기는 해도 잠자않고 좋은 분 같았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많은 걸 포기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어쨌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그해 가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가 사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결혼식 때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포기하고 정말 소박하게 했어요. 남자가 음악을 하는 게 보기 좋아서 어떻게든 밀어주기로 했어요. 안적으로 음악을 하려면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남자 앞으로 음악학원을 해줬어요. 학원에 개원하는 날씨, 어머니는 떡에 음식을 잔뜩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너한테 청말콤 앞다우리 성태가 희재 아줌 필요나 보다 이 계단이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더라고요. 남편은 전부 다 활기가 있어졌고 자기 음악을 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어요. 학원의 학생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학원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럭저럭 해나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학원을 연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학원 일이 안 맞는다며 불평을 하던 남편, 은행 유명한 가수 노래를 프로듀싱하게 됐다며 신이 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날 알아보는 사람은 있으면 나도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신형이 너 이제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래, 당신이 꼭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다. 힘내라고 격려했고,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걸 먹이려고 영양제며 보약을 챙겨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프로듀싱 준비를 하려면 학원 내를 갖지 못한다는 말에 학원을 잠시 쉬기로 하고, 그동안 남편이 쓸 용돈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로세싱 하기로 했던 일이 취소가 됐다는 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딴 대접한다 그게 말이 돼? 아주기는 사람들이. 아,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녹음실 스태프들과 트러블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문제가 커져서 가수가 남편하고 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지가 잘 나가면 평생이 잘 나갈 줄 알아. 아주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사람 갖고 놀란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달리 뭐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속상하겠지만 잊어버려.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때까지 버티려면 생활도 해야 하니까 학원 다시 얼굴에 쓴 애써 준비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올 거야. 넌 크게 문제 양상 아주 사람을 있는 대로 몰아붙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히 뭘 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돈 벌어라고나 하고 그러면서 무슨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번 일 안 된 거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뭘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여 마음대로 넘겨짚어서 사람이 상황에 만드는 거 당신이잖아. 너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너 항상 그랬어? 지가 돈 준다고 사람이 앞두고 말이야. 기분 나빠 빠라더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연락을 해봤죠.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핸드폰을 꺼 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학원에서 잔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사이는 냉랭해져 갔어요. 제가 아무리 말로 풀어보려 해도 저와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남편 길을 죽여놨다며 저한테 원망을 퍼부었어요. 찰나 며느리 얻지 말라고 주변에서 다들 발릴 때 들었어야 했어. 내가 너무 널 믿은 거지. 네가 이렇게 상태 길을 죽이고 앞길을 막는 소리나 해야 되냐. 걔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니 자기 작업을 하는데 만도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때 말을 해 학원 차려준 거 뽕뽕 먹겠다는 거야 뭐야? 처음 학원을 차려줄 때만 해도 고마워하던 시어머니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원때 받는 생활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 자기 아들 비해 안 맞는다고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도 너무 힘든 시기였어서 어서 남편 일이 잘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여러모로 꼬여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녀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서 퇴사를 해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통이 계속 되더군요. 갑작스런 이직의 생각을 하다가도 도저히 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있게 되고 얼마 안 있어 샤먼이 찾아왔어요.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좀 있으신다는데 너는 안 그러니 뭐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건강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회사도 간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뭐 너도 애는 썼겠지? 그래도 결혼했다고 2년 만에 회사를 덜컥 안 되는 건 좀 그렇다. 휴직계 같은 것도 있잖아. 딸아 길래 울컥해서 뭐라고 하려는데 고기 반찬을 해왔다며 냉장고에 넣어 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프다고 나름 신경 써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형부한테 여동생 있잖아. 지금 우리 호텔에 형부가 식구들이랑 다른 여자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 여동생 상전 내인 것 같아.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동생은 특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일어. 사회가 좋지 않아서 동생이 진실을 몰랐겠죠. 동생은 우연히 남편 식구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놀라서 당장 호텔로 갔는데 차원을 보는 여자와 나란히 앉아서 상대가 족하고 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다 뭐야? 이거 아가씨 상형사자리 맞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제 두 팔을 잡고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너 아프다고 해서 저분한테 오늘 부탁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저 사람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가락며 저를 내쫓아버렸고 저와 여동생은 분에 겨워서 교류를 떨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왔는데 니네 혼인 신고 안 돼 있잖아. 너 이성 태도 처녀총각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 칼나서라. 우리 성태한테도 진짜 인연이 나타난 것 같으니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면 좋겠다. 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제야 혼인신고 하러 제가 가지 않았던 게 기억났어요. 남편은 제가 바쁘다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당시 저는 몸도 너무 안 좋았고 남편 지방과 맞서 싸울 만큼 정신적으로 강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며칠 오전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학원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갔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학원을 계약했던 제가 바보였죠. 저는 한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배신감과 충격에 마음대로 힘들었거든요. 병원은 꾸역꾸역 다니면서 약을 먹었지만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동생이 자기와 동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가게 차리고 싶은데 경영은 아는 게 없잖아. 음식은 내가 만들게. 언니가 경영을 맡아줘. 나는 그동안 돈도 꽤 모았어. 가게 차리는 건 걱정 마. 혼자서 하는 음식점에 경영하는 사람까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저를 기운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고마워. 알겠다고 했죠. 동생은 캐주얼한 식당을 열어서 젊은 층을 겨냥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했어요. 저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산지로 가서 재료를 계약했고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는 포스터와 메뉴판을 기획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가게는 동생이 열심히 한 덕분에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엄마가 해준 것 같은 한상 가정식 컨셉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가게는 평수를 늘려서 좀 더 자리가 좋은 데로 옮겼어요. 그때 저는 퇴직금으로 받았던 걸 동생한테 줬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하는 거야. 네가 아는 가게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나도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 언니가 준 돈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게 내가 정말 꼭 흑자 내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동생은 그 말대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가게를 꾸려나갔죠. 레스토랑은 잠자리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게 됐어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자 동생은 전부터 해보고 싶었다며 대학가에 분식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시장 조사를 했고 동생이 숨쉬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낸 분식집은 대박을 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게 되어서 근처 회사 사람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자 식품회사에서 저희 분식을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회사와 몇 번의 회의 끝에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래의 조리사들을 더 이고 많은 일들을 해나갔고 저도 가게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바쁘게 움직였어요. 식품회사에서 낸 분식 밀키트는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아예 건물 하나를 사서 음식을 만들고 연구하는 조리장과 가게들을 같이 두기로 했어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건 손님들이 모르게 하는 걸로 하고요. 한식당 가게와 분식집을 거리가 좀 있어서 동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했거든요. 저는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마침 적당한 건물이 나와서 동생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가게 되었죠. 중개인은 주인에게 연락을 한 후에 우리에게 건물을 보여주었어요. 건물은 연식이 좀 비싸서 여기저기 흠이 있고 낡은 면이 있었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하기로 했죠. 그러자 중개인은 큰 건물을 계약하게 됐다. 며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계약할 건물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고기를 주로 하는 가게인데 장사가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맛이 괜찮다고 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실수로 제 옷에 국물을 흘렸어요. 저는 바로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옷을 닦고 주인은 그걸 알고 바로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할머니의 진정한 자로 늘 이러실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수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사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며 주인이 짜증을 내자 할머니 소리를 들은 직원은 그제야 겨우 저를 제대로 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전시 허머니였거든요. 샤머니 도자를 알아보더니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주방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인은 불쌍해서 써줬더니 맨날 제멋대로라며 주방에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어요. 중개사와 다음에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꽉 잡는 거였어요. 예, 너 신형이 맞지?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진짜 축을 하는 법은 없나 보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저한테 무슨 볼 일이세요? 라며 제가 차갑게 팔을 뿌리쳤다. 터니 시어머니는 당황하더군요. 우리도 그동안 네가 많이 궁금했어.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 찾았지 뭐냐.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니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예, 네가 우리 돈 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해줄 수 있지. 너 성태초 하잖아. 학원도 차려주고. 잘 했잖아. 지금 언제적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계속 반말하세요? 저하고 그쪽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너도 우리 상태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미쳤어요. 제가 그 남자를 왜 보고 싶어 해요? 제 돈 다 털어먹고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거기에 할머니가 한몫회해잖아요. 사람간 보느라 혼인신고를 2년 넘게 안 하다가 아파서 회사 못 다니게 생기니까 이호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가게 안에서 주인도 내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한테 무안을 당하고 물러났는데 다음날 전 남편이 어떻게 저희 레스토랑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인 물꼬리 초라하고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면목 없는 건 아는데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꼭 갚을게. 내가 댁을 왜 도와줍니까? 그리고 당신의 얘기도 몰라요. 하나같이 차원 보면서 어떤 되고 돈 돈 것입니까? 라고 하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박시형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찾아받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왜 안 도와주어야 하겠어요?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죠?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별수 없이 일어났고 직원들에 떠밀려 밖으로 내쳤어요. 남편은 그때 상권 내장에 있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음악 프로듀싱을 한다며 연예 기획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래도 남편을 살려주지 않았고 결국 여자가 집을 팔아서 적은 돈까지 다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들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식당 일과 일을 노동하고 있다더군요. 사정은 안 됐지만 저는 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거기서 시어머니가 만난 것도 저보고 더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사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생활이 흘렀네요. 저와 제 동생은 그동안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자녀들도 자랐고요. 사람한테 지어서 세상 늘다 싫었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지금의 남편에게도 새삼 더 고마워집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앞으로 다들 좋은 일만 많이 있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